자, 재밌는 거. 윤석열이 지금 완전히 전국에 핵이 돼버렸잖아요. 검찰총장이면은 차관급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일단. 물론 의전은 장관급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거의 같은 레벨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특혜인 거고. 그 윤석열이 대선주자로 우뚝 서면서 국민의 침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 거야. 나는 그 주호영은 굉장히 생각보다 그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지금 이 상황에서 명분을 얻으려면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해야 된다.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저쪽 사람들 중에는 그나마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왔을 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리스크가 사실은 국민의 짐 등에 부담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흔들기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당신이 정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라 라고 지금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의 짐 내부에서 뭔 소리냐. 윤석열 지금 정치하는 게 맞다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지금 국민의 짐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 간의 싸움처럼 보이는 싸움을 즐기면서도 내심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윤석열 정치권에 들어오면 죽이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방송 들었는데 야수님이 일부 호사가들이 윤석열의 신당 창당론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호사가가 돼서 저는 윤석열이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은 못 들어가요. 국민의힘 당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판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TK, PK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박근혜 탄핵에 관련된 문제로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윤석열에게 남아있는 카드는 뭐냐. 지금 지지율이 25를 저는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다자구도에서 25나 30을 넘는 게 아주 힘들지만 25를 넘게 되면 저는 윤석열이 지난 가을 무렵부터 그러니까 올해 그 총선 이후부터 본인에 대한 압박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꿈을 조금씩 키워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나오는 걸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5 넘으면 이 사람은 본인이 언제 정치권에 뛰어들지에 대한 고민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팀이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못 들어가면 어떤 구도로 갈 수 있냐? 저는 지금 나온 얘기가 충청을 기반으로 창당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의 고향은 서울이지만 아버지 고향이 충청이라는 것 때문에 창당하는데 거기에 마중물로 누가 역할을 할 수 있냐. 정진석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한번 그랬죠. 정진석이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네, 친구란 표현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을 기반으로 충청 세력으로 옛날 이해창 했던 것처럼 당을 만들고 그리고 와서 나중에 지금 나온 주장 중에 그 흥미로운 게 안철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반문연대로 모여서 우리 거기서 경합해서 야권 주자를 단일화시키자. 그런 구도로 가면 윤석열이 나중에 그 국민의힘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 정당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냐면은 TK, PK 아니면 TK 그러니까 중심으로 옛날 자민련처럼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입장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주호영의 목소리는 지금 박근혜와 이명박의 잔존 세력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유효한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은 그 주호영이 이 윤석열한테 정치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을 아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윤석열이 정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는 수사를 하고 있다 공정하게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나 정치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기존에 정치를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벌써 훌륭해.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주호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한테 계속해서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느냐 이 말은 당신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프레임으로 더 나가라 그렇게 해야 더 지지를 올릴 수 있다. 그 말은 결국은 주호영 입장에서는 국민의 침 입장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대선 주자들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을 더 키워서 같이 가는 판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윤석열의 미래를 어떻게 보냐. 정치장으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그 대선 뽕을 한번 맞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25, 30 넣으면 우리가 비록 기분 안 좋고 아프지만
본인의 힘으로 제어 못합니다. 대선 후보로 그 나와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그때부터 탈탈 털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 다시 한 15% 내외에서 수렴하게 돼요. 그 이상은 이제 확장성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을 통해서 야권이 지리멸렬해지는 구도가 저는 좀 보고 싶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내년 초쯤에 한 빨리 뭐 어찌 됐든지 간에 3월쯤에 대권 출마 뭐 이번에 징계 뭐 해임 이런 거 여부에 전혀 관계없이 그 정도 시점에서 아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윤석열의 입에서 그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었는데 윤석열의 입에서 민생을 얘기하거나 코로나19 이후에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한다고 치면 공감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구속해, 영장쳐, 잡아들여 이런 말만 하다가 갑자기 민생을 얘기하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요 잠깐만요. 그 옛날에 2000 화재 났을 때 네. 실시간 보고 받으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요. 그랬구나. 그리고 또 민생 중요하다고. 그리고 또 아마 제 생각인데 보수당 저는 수구라고 얘기하지만 수구당 사람들 쪽에서 보면 전관들이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이해창 총재, 뭐 나경원 서울시장, 그다음 황교안, 뭐 저기 뭐야, 그다음에 고건,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 홍준표, 하여튼 판사나 검사 출신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 큰 선거에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윤석열 떡이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강호인 정치권에 나오는 순간 정리되게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호영은 그렇게 생각한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꽃놀이패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하면은 본인들이야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꽃놀이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나간다. 그러니까 뭐 이게 바로 이 방송사 발언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상도라이 같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주호영이든 정진석이든 이 사람들은 본인이 대통령 욕심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을 내세우는 걸 더 좋아할 것 같거든. 아니 당장 주호영 입장에선 주호영 임기 중에 원내대표 임기 중에 그 분당이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TK, PK 정서와 안 맞는 수도권 중심, 충청 중심의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나가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영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껍데기만 남는 정당, 거기에 이제 주호영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당을 그 파괴한 그런 그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명예를 안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이제 주호영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래 하길 원할 텐데 윤석열 안 이긴다라는 게 이제 본인 판단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거는 그 오해나 잘못된 상의를 하는 게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주호영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호영은 조금 이제 그런 것이 꽃놀이패였다가 나중에 가서 너무 폭주하듯이 보이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안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정진석은 어찌되었든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난 여름부터. 러브콜 계속 보내는 걸 보면은 본인이 이걸 바탕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 윤석열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러니까 속내가 서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찰총장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이제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검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무서운 것도 있고 사실은 칼잡이라는 말도 하는데 칼잡이의 수장인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순간 국민들이 정말로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표심이 지지하는 세력이 사그라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또 분석해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은 검찰의 수장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시그니처 오리지널리티는 저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권력이 바른 소리 하는 거잖아요. 박근혜한테 한번 되돌아보고.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누구한테 바른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나머지 무슨 대통령으로서의 뭐 민생이라든지 아젠다는 하나도 없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바른 소리를 할 거예요. 일본의 바른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국민한테 바른 소리 하면서 국민들이 무서워하겠죠. 국민 가르치려 들고. 그렇죠. 그랬다 칩시다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그거 안다는 거죠. 윤석열이 정치권으로 나오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윤석열이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밖에 없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사람은 되게 단편적인 캐릭터에 가까워서 빡치면 하는 스타일. 추미애 당신이 나를 대통령이 지금 나를 요 느낌으로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 뭔가 좀 전략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자, 내가 복귀하자마자 원전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란을 일부러 만들면서 도발하는 거. 그러니까 깊이는 없는 사람이고 수를 내다보지는 못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아까 그 김경진 전 의원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수한 말인데 본인 스스로가 이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의 되게 단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25를 넘어서는 것. 이게 여론조사 30을 넘어서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은 스스로 나는 정치에 대한 꿈이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5를 넘어서는 순간 고민하게 되고 30 넘는 순간 이거는 본인의 힘이 아닙니다. 남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야 이렇게 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정을 이끌려면 최소한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장관도 하고 그러면서 뭐 대미 문제가 어떻게 되고 대북 문제가 어떻게 되고 경제에 대한 시각 그다음에 뭐 안보에 대한 시각 기타 등등에 대한 전체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오직 그 범죄자를 다루는 그런 시각만 가지고 있는 검사의 시각으로 국가를 다스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분야의 지도자한테 그 전문가가 가끔 잘하면 저 사람 대통령 가면 그런데 저는 그걸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장에 가서 한번 학습하고 내가 정말로 국가를 이끌 만한 자격이 되는지 본인도 생각해보고 검증받아라. 그게 올바른 과정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대선 주자 정도 되려면 정말로 정치 외교 국방 뭐 이런 것들 통일 안보 다 경제 섭렵하고 나름대로 어떻든 간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할 기준 정도로는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딱 칼만 들고 구속 아니면 불구속 기소 아니면 불기소만 판단하는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된다는 게 참 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세균 총리 응원하는 겁니다. 그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 외교, 통일, 안보 잘하시는 여권 후보가 정세균 총리밖에 없나요? 아무튼 근데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도 아니잖아요. 자기 측근, 자기 가족한테는 한없이 자유롭고 그것이 아닌 쪽은 한없이 핍박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검사도 아니지 않.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권력에 대드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막 들어와 가지고 소위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윤석열을 지키자 이런 개소리를 하시는데 지금은 권력을 바른 소리 한다는 이미지가 언론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의 오늘 글처럼 이미지화 돼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위치는 지금 저 스탠스일 때가 가장 피크점을 찍는 거죠. 근데 말이에요. 정치권으로 나오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한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윤석열을 제대로 평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종의 이제 심판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주호영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이렇게 변죽만 올리다가 지금 서울시장 자리도 지금 주자를 못 구해가지고 안철수를 대리원에 만에 막 자기들 간에 막 온갖 모사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뭐 그게 해임이 되든 임기를 채우든 간에 나와가지고 반기문처럼 이제 나왔더니 사실 이런 거지. 반기문이 대한민국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어요. 저 사람 이상하네 하고 지지율이 빠져. 그러면 내가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모든 행보들이 출마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행보를 보이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은 출마한다 안 한다를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그걸 즐겨요. 그러다가 지지율이 빠지면 슬그머니 빠집니다. 사퇴해야 한다고. 요렇게 될까봐 주호영이 지금 겁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에 가로막혀갖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주자가 있을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저런 식으로 이제 이 벽을 만들어서 못 올라오게 만들고 있다가 윤석열이
그 자리를 비우고 난 상태가 되면 어쩔 것이냐 하는 걱정, 아니면은 국민의 힘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까 말한 그 신당 등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긴 하되 103석의 국민의 짐이 완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지거나 흡수되는 형태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정몽준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화 할 때 정몽준이 이겼다면 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국민의 짐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견제할 수밖에 없는. 왜냐? 윤석열은 해임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국민의 짐의 지지율 관리도 해야 되고 자기들 주자 보호도 해야 되고 윤석열 경제해야 됩니다. 근데 이 흐름을 알면 윤석열이 정치권으로 선뜻 나오려고 할까 하는 부분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딱 그 지점이에요. 혼재되어 있는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윤석열이 민주당의 엑스맨일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자,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시고요.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새날을 아직도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구독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대화창이 있잖아요. 대화창에 중간쯤에 있는 X표를 눌러요. 그러면은 채팅창이 사라지죠. 그럼 여기 왼쪽에 좋아요. 아, 이 좋아요가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봤는데 7,500밖에 안 됐네요. 중간쯤에 보면은 엄지척이 있잖아요. 엄지척 표시. 지금 7.5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좋아요 누르시고 저는 지금 싫어요 눌렀어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새날 구독 가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가입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